안녕하세요. 황근태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함대가 가다 보니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입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안 보였죠. 그대로 가면 부딪힐 것 같아서 선장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20도쯤 움직여. 그랬더니 저쪽에서 응답이 옵니다. 야, 니네가 움직여. 화가 난 선장이 소리를 칩니다. 우린 전투합니다. 까불지 말고 당장 20도 변경해.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린 등대입니다. 전투 함대도 등대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등대는 바로 우리가 놓인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환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환경에 대해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단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끌려갈 뿐입니다. 나름 전략을 짜서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인생 대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되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하루해가 짧다고 오만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한테 일의 능률이니 흥미 같은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다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엔 버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나가면 요령에 붙는 것은 물론 나중엔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처음부터 아예 룰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내 감정을 쏙 빼야 합니다. 조급함, 불안함, 과시욕, 경쟁심, 성취욕 이런 걸 죄다 빼야 정말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목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이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일의 목표 달성 시 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예상되는 방해물, 그 방해물 제거를 위한 대책. 이게 기본 틀입니다. 틀이 없으면 원하는 모양새가 안 나오죠. 틀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죠. 메모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라는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휙 지나갑니다. 나중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적으십시오. 감정을 배제하고 기본 틀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책상 위가 시장 바닥이 됩니다. 모은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분류해서 기간이 필요 없는 것, 오래된 것은 폐기합니다. 끝까지 가야 할 정보는 프로젝트별, 항목별로 분류해서 파일링해야 합니다. 가끔 일이 안 풀릴 때 이런 자료를 보면 실마리가 풀리기도 합니다. 파일링한 자료는 비상식량과 같습니다. 넷째, 전략적 사고틀이 많아야 합니다. 전략은 분석적, 과학적, 체계적, 입체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타깃 세그멘테이션이니 수업 분석이니 포지셔닝 기법이니 하는 툴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략적 사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툴입니다. 책을 활용해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많은 사고의 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자료를 보는 것과 전략적 툴을 사용해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섯째,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히 들어맞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측과 결과가 일치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지 않았다면 왜 맞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늡니다. 그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같은 주먹구구식 생각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매일 그저 그런 상태를 답보할 겁니다. 자꾸 이를 반복하다 보면 예측과 결과가 맞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측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꾸 해보면 예측력도 향상됩니다. 여섯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플랜 B를 준비하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플랜 B는 물론 C, D, 심지어 W까지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들이밀라는 게 아닙니다. 대안별로 장단점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매겨야죠.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결과입니다.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긴장해야 합니다. 7째, 주변 사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뉘죠. 협조적인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그리고 중간의 사람. 협조적인 사람은 평소처럼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부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 그런 사람과 친분을 쌓아두면 당신 편이 됩니다. 사람의 성공은 주변 사람의 성공과 평판에 기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 후배, 선배 가리지 말고 열심히 물어보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종합해 필터링할 건 필터링하고 참고할 건 참고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세를 읽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식이 곧 돈입니다. 그러니 관련 서적을 열심히 사서 읽으십시오. 관련 사례를 많이 알아두세요. 덤으로 유명 CEO들이 쓴 성공 스토리 책을 읽으면 인생 전략의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전략가로 거듭납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